바르셀로나의 전략적 패착, 단순한 이적 실패를 넘어선 경영진의 안일한 판단력 분석. 현대 축구는 단순히 그라운드 위에서의 90분 승부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고도의 데이터 분석, 재무적 통찰력,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의 정교한 결합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산업이다. 최근 FC 바르셀로나 후알 라포르타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마케팅 부서 전원 경질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선수 영입 실패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라 자부하던 바르셀로나가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를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자백이다. 바르셀로나 경영진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득점 자원으로만 치부했다는 점이다. 당시 바르셀로나 기술위원회 내부에서는 손흥민 영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리오넬 메시의 이적 이후 구단의 상징적 존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겸비한 손흥민은 무너진 바르셀로나 제국을 재건할 가장 완벽한 적임자였다. 하지만 재무팀과 일부 보수적인 스카우트 책임자들은 당장의 이적료와 연봉 수치에 매몰되었다. 그들은 숫자에 가려진 거대한 무용의 가치에 즉 아시아와 북미 시장을 관통하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마케팅 파급력을 간과했다.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대신 선택한 카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였다. 물론 레반도프스키는 검증된 스트라이커이며 라리가에서도 제 몫을 다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유럽 중심적 고전 모델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한 상태였다. 바르셀로나 마케팅팀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손흥민 영입을 반대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아낀 이적료 수천만 유로가 훗날 수조 원의 가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실제로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향한 직후 벌어진 상황은 바르셀로나 경영진의 판단이 얼마나 처참하게 빗나갔는지를 증명한다. RSFC의 구단 가치는 수직 상승했고 유니폼 판매량과 스폰서십 수익은 바르셀로나가 스포티파이와의 계약을 통해 얻어낸 수익을 비웃기라도 하든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바르셀로나는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미래를 팔아치운 셈이다. 라포르타 회장이 마케팅 부서 전원을 공중분해시킨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단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망가뜨린 실무진에 대한 경영적 심판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바르셀로나 구단 내부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장 전문가들의 안목보다 재무 지표를 우선시했던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기회를 발로 걷어차게 만든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단순한 전력 보강의 실패를 넘어 글로벌 리딩 클럽으로서의 통찰력 결여라는 것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손흥민을 놓친 것은 단순히 11명의 선수 중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의 향후 10년을 지탱할 거대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전술적 가치의 재발견, 사비 에르난데스가 갈망했던 손흥민표 토탈 사커의 실체. 바르셀로나의 전설이자 전 감독 사비 에르난데스가 손흥민의 영입을 그토록 열망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지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르셀로나의 고유한 축구 철학인 크루이프주의와 토탈 사커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손흥민이라는 전술적 조각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비 감독 체제하의 바르셀로나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했지만 정작 상대의 밀집 수비를 허물고 전환 시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전성과 속도라는 무기가 부족했다. 손흥민은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가장 진화된 형태의 공격수다. 그의 전술적 가치는 크게 세 가지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공간 침투의 극이다. 바르셀로나의 전술은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때 수비 뒷공간을 파괴하는 손흥민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다. 사비 감독은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발생하는 하프 스페이스 점유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과거 다비드 비아나 페드로 로드리게스가 수행했던 역할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양발잡이 능력에 기반한 가공할 결정력이다. 바르셀로나 전술 내에서 윙어는 단순히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안으로 파고들어 직접 득점을 노리는 인버티드 윙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손흥민은 왼쪽과 오른쪽, 주발과 약발의 구분 없이 어느 각도에서도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자원이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기대 득점 XG 대비 실제 득점 전환율은 매 시즌 유럽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 이는 패스 플레이에 치중하느라 득점 기회를 흘려보내던 바르셀로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였다. 셋째, 수비 가담과 압박의 효율성이다. 토탈 사커의 핵심은 공을 잃었을 때 즉각적으로 가하는 전방 압박이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팀의 수비 블록 형성에 기여해왔다. 그의 성실한 스프린트 능력은 단순히 공격을 위해서만 쓰이지 않는다. 사비 감독이 구축하고자 했던 90분 내내 숨 쉴 틈 없는 압박 축구에서 손흥민은 첫 번째 수비수로서 완벽한 에너지를 공급했을 것이다. 만약 손흥민이 캄프누의 잔디를 밟았다면 바르셀로나는 메시 이적 이후 잃어버렸던 역동성을 되찾았을 것이다. 페드리의 창의적인 패스가 손흥민의 직선적인 침투와 결합했을 때 발생할 시너지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위력을 가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바르셀로나 기술진이 분석했던 손흥민은 단순한 윙어가 아닌 바르셀로나 축구의 전통적 미학에 현대적인 속도와 효율을 이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술적 마스터피스였다. 지네딘 지단조차 상대팀으로서 손해를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의 전술적 파괴력이 단순히 기록 그 이상임을 방증한다.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패러다임 변화, RAFC에서 증명된 손흥민 효과의 경제적 실상,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FC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한 순간, 이는 단순한 노장 선수의 황혼기 도전이 아닌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역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했다. 과거 펠레나 데이비드 베컴, 최근의 리오넬 메시가 미국 축구의 인지도를 높였다면 손흥민은 미국 내 축구 산업의 질적 팽창과 경제적 밀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스페인 스포츠 경제학자 호세마리아 교수의 지적처럼 바르셀로나가 놓친 것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아시아와 북미 대륙을 잇는 거대한 경제 블록 그 자체였다. 손흥민 효과의 경제적 실사는 데이터로 극명히 드러난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의 입장권 가격은 손흥민 영입 발표 직후 평균 300% 이상 폭등했으며 프리미어리그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글로벌 팬덤은 고스란히 MLS의 중계권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가진 아시안 커뮤니티의 결집력이다. LA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한인 네트워크와 아시아 전역의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취합을 열었다. 이는 기존 메시에 열광하던 라틴계 팬덤과는 또 다른 강력한 구매력을 갖춘 신규 시장의 유입을 의미한다. LAFC의 구단 가치 상승폭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손흥민 영입 전후를 기점으로 구단의 커머셜 수익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니폼 판매량은 메시아의 인터 마이애미 입단 당시 기록을 뛰어넘었으며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명품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스타들이 경기장을 찾고 미국 전역의 청소년들이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모습은 축구가 미국 내에서 비주류 스포츠에서 주류 문화 콘텐츠로 완벽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더욱이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일리, WI와 같은 기업들이 LSFC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손흥민 효과가 스포츠 마케팅의 교과서적인 사례임을 입증한다. 대기업들이 단순 노출을 넘어 손흥민과 연계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은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바르셀로나 회장이 마케팅팀을 질책하며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적료를 아끼려다 거대 대륙을 놓쳤다고 통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손흥민은 이제 경기장 아래 승패를 넘어 미국 스포츠 시장의 화폐 가치를 재정의하는 살아있는 경제지표가 되었다. 브랜드 위의 브랜드, 글로벌 명품 제국들이 손흥민의 품격에 열광하는 이유. 오늘날 패션과 축구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다. 하지만 손흥민의 사례는 그 궤를 달리한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세계 최고의 명품 하우스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로스앤젤레스의 훈련장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은 손흥민이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브랜드 위의 브랜드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명품 제국들이 그에게 매료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압도적인 인지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절제된 품격과 진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 때문이다. 현대 명품 시장의 소비 주체인 MZ세대와 알파세대는 더 이상 화려할 로고에만 열광하지 않는다. 그들은 브랜드가 내포한 철학과 그 모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일치시킨다. 손흥민은 지난 최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구설수 없이 자기 관리의 화신으로 군림해왔다. 이러한 성실함과 겸손함은 명품 브랜드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 및 유산 HEG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버버리나 투미와 같은 브랜드들이 그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하며 브랜드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손흥민의 이미지가 곧 그들 브랜드의 신뢰도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LA 진출 이후 벌어진 명품 오플런 사태는 스포츠 스타의 가치가 어떻게 자본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례다.
수천억 원의 백지수표와 한정판 커스텀 제품을 들고 찾아온 명품 경영진들에게 손흥민이 건넨 것은 거절의 의사가 아닌 생소한 병과 본업에 대한 존중이었다. 지금은 훈련에 집중할 때라는 그의 단호한 원칙은 역설적으로 그의 몸값을 더욱 수직 상승시켰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대상일수록 명품의 가치는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손흥민은 스스로를 희소성 있는 존재로 유지함으로써 브랜드들이 갈망하는 성역이 되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가 분석했듯 손흥민은 아시아의 겸손한 미덕과 서구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무이한 아이콘이다. 그가 공항에서 착용한 아이템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되는 현상은 단순한 팬덤 구매를 넘어선다. 대중은 손흥민이 선택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의 성공 서사와 고결한 태도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명품 회장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는 명확하다. 정체된 글로벌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화줄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살아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손흥민은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명제를 증명해낸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월드 클래스의 품격. 거대 자본의 유혹 앞에서도 변치 않은 축구에 대한 진정성. 현대 프로스포츠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이다. 선수들은 더 높은 연봉과 화려한 조명을 따라 팀을 옮기고 구단은 선수를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선택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본질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바르셀로나의 뒤늦은 후에나 글로벌 명품 제국들의 구애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 모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순수한 진정성이다. 손흥민이 명품 브랜드 경영진들의 백지수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내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다고 말한 일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함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축구 선수의 가치는 화려한 화보나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쏟아내는 땀방울과 팬들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철학이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집중은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된 현대 스포츠계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손흥민은 자신을 놓친 바르셀로나가 내부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바르셀로나는 위대한 클럽이며 나를 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이라는 품격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복수심이나 원망보다 더 강력한 월드클래스의 여유를 보여준다. 그는 과거의 기회비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현재 자신을 믿어주는 LAFC의 팬들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한다. 이러한 태도는 리더십의 표본이며 그가 왜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이콘이 되었는지를 증명한다. 결국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한 힘은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온다. 실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고 인기는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가진 고결한 인성과 원칙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바르셀로나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득점 기계가 아니라 구단의 품격을 단숨에 격상시킬 수 있었던 위대한 영혼이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손흥민이 써 내려가고 있는 기적은 본질을 지키는 자가 결국 세상을 정복한다는 가장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준다. 손흥민의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진정성의 물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축구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